안녕하세요. 캐나다 작업치료사 선생님 젤라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분들과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해요. 상동행동, 감각 추구와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상동행동은 자폐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사실 반복되는 감각 활동이 모두 감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감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상동행동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한 가지 행동이지만 상황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8가지 원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감각 저반응입니다. 보통 감각 추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각 저반응의 경우예요. 이는 신경계에서 특정 자극을 충분히 뇌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자극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자극을 채우기 위해서 그 관련된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뱅글뱅글 도는 자극, 그런 놀이를 했을 때 금방 어지러워지지만 전정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는 아이는 그 어지러움이라는 느낌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도는 활동을 하는 경우죠. 둘째는 각성 조절을 위해서 감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졸리거나 너무 흥분되었을 때 저희의 깨어있는 정도, 즉 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저희는 감각 활동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졸릴 때 저희가 다리를 떨거나 껌을 씹거나 걸어 다니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감각 활동입니다. 아이는 깨어있는 정도, 즉 자신의 엔진을 켜거나 끄기 위한 수단으로 감각 활동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흔들기나 돌기와 같은 전정 활동이나 압박 감각과 같은 고유 감각은 각성을 조절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움직임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셋째, 감각 과반응으로 인한 회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감각이 뇌에 너무 많이 입력이 돼서 아이가 그 힘든 감각을 잊기 위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감각으로 집중을 돌리거나 혹은 힘든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감각 활동을 추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소리가 너무 예민한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손가락 놀이에 집중을 한다거나 혹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벽에 몸을 세게 밀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 조절.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스로를 진정하기 위해서 감각 활동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긴장될 때 다리를 막 흔들거나 혹은 손톱을 물어뜯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각 전략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경우 긴장됐을 때 몸을 막 앞뒤로 흔들거나 혹은 막 무언가를 씹는 구강추구 활동으로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5번째 원인은 강화된 감각 지각입니다. 신경계가 특정 감각을 아주 독특하게 처리해서 그 경험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많은 연구에서 자폐 아이들의 경우 단순한 시각 자극을 훨씬 풍부하게 느낀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서전을 쓴 많은 자폐인들이 시각 자극에 자신이 빠져 들어가서 무아지경에 이른다라는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이의 경우 시각놀이에 이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가락 사이로 빛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인지 발달상의 놀이 단계일 수 있어요. 발달 과정에서 감각 운동 놀이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나 물놀이 를 즐기는 것이 아주 흔하죠.
이건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을 하거나 혹은 인지 수준이 나아지면서 반복되는 감각 놀이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회피 반응. 아이가 이미 선호하는 감각 놀이 활동, 즉 상동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나름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기 싫거나 어려운 활동을 할 때 혼자 놀이하듯 상동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침을 가지고 놀거나 혹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하는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감각 활동, 즉 상동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기질입니다. 즉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원래 에너지가 아주 많고 활발해서 계속 움직이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질적인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떠셨는지 인터뷰해 보시는 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점차 차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반복되는 감각 행동이라고 해도 다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감각 때문이고요. 어떤 경우는 발달 수준 혹은 기질 혹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는 적절한 다른 대체 감각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감각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과제 회피나 감정 조절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각 추구와 상동 행동이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았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행동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아이의 행동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시도해보시고 찾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제가 업데이트한 영상이 올라와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는 다른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젤라쌤이었습니다. 빠이.